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4 7화로 찾아왔습니다. 스피드 분양가 중개입니다. 선별 단지로 다 다뤄야 되는데 이게 나쁜 단지라서가 아니라 이번 주에 너무 분양 물량이 많아서 스피드 분양가로 좀 빠르게 다룬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느 단지냐면 사후역 GN 하임입니다. 사후역 김포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이제 김포 풍무 역세권이 삼형제 얼마 전에 보여드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역에 들어가는 단지도 하나 있었죠. 최근에 4개 정도 영상을 보여드렸고, 사실 걸포 북변역을 저희가 시즌2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때 우미린도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여튼 김포 쪽에 분양들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사후역 GNIM 얘에 대한 일단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김포 디폴트 7.5. 최근에 풍미역세권이라든가 칸타빌이 있었잖아요. 감정역에 들어간 걔네들의 어떤 프로 기준 분양가가 7.5억 선이었어요. 전부 다 4개 단지가 다 그랬습니다. 풍무 삼형제도 그랬고 칸타빌도 그랬고 얘도 그래요. 그래서 김포의 어떤 디폴트가 물론 프로 기준이지만 7.5억 선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84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적었고요.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을 보면요. 일단 대단지는 아닙니다. 385세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김포 사후역에 들어가거든요. 이쪽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김포시청 바로 옆에 들어갑니다. 풍무, 사후, 북변역으로 이어지는데 요 김포 골드라인이죠. 여기 원도심 재정비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변역 쪽을 제가 시즌2, 3에서 2개의 단지 정도 말씀드렸었죠. 김포초 옆에 들어갔던 우미림 파크리브, 우미파 얘도 보여드렸고, 여기 오브센트도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는데 걔네는 좀 시간이 지났고, 여기 풍무 역세권 코반, 푸르지오, 그 다음에 투자인이 들어갔죠. 이렇게 3개 단지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 셋 다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셋 다 잘 됐죠. 청약이 잘 됐습니다. 분양이 잘 됐고, 얼마 전에 이 감정역에 들어가는 요거였는데 칸타빌 얘는 아직 감정역이 홈플러스 쪽에 여기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가시화가 좀 덜 돼서 그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멈칫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청 김포시청 여기거든요. 바로 옆에 요 454지구 얘입니다. 얘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입지 조건 나쁘지 않죠. 시청 옆에 있고 시민회관 운동장 바로 앞에 있어서 조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역 3번 출구로부터 거리도 대략 500m권입니다. 충분히 도보 가능한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조금 재밌는 게 높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9개 동이나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최고 20층인데 10층대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는 적은데 규모 자체는 단지 넓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작지 않은 이런 단지입니다. 시청 옆에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제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소규모지만 넓은 단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김포 원도심 재정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즌2부터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보여드렸던 이 북변 쪽에는 많이 들어갔고, 이 사후역 쪽도 지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 5지구도 있잖아요. 지금 4지구가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김포는 인천만큼이나 개발구역이 많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 원도심 재정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물론 2년 전에 제가 우미린 파크리브 때 7억대 정도에 나왔거든요. 프로 기준. 그때 제가 괜찮을 거라고 그랬다가 욕을 조금 먹긴 했는데 실제로는 잘 됐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역세권이에요. 사후역 좀 전에 보셨지만 김포 골드라인 사후역을 500m권에 두고 있는 충분히 도보 가능한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김포 공항역입니다. 이쪽 분양단지 소개드릴 때 다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김골라의 종착점이 김포공항에서 공철을 갈아탔을 경우에 혹은 다른 노선들을 갈아탔을 경우에 5호선이죠. 이런 거 갈아탔을 경우에 서울 접근성 상당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각광을 받았던 거죠. 특히나 풍무역세권 최근에 절찬리에 이제 요 세 단지 다 됐거든요. 거기 풍무역세권에서 한정거장이에요. 사후역. 뭐 김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따라서 김포공항역은 도보역세권인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사후역을 이용했을 때 이 김포공항역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써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하방 경직성은 갖출 만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역세권 분양 결과라든가 풍무역세권 분양 결과라든가 그 삼형제들 다 잘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변 쪽에 나왔던 2년 전에 나왔던 애들 그리고 1년 전에 나왔던 애들도 잘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특히나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은 물론 골드라인 말도 많지만 그래도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추후에 5호선 들어왔을 때 어떤 상승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얘도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갖춰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시장 흐름 파악하는 데 필수 단지입니다. 김포 원도심이 계속해서 지금 재정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서울 수도권의 어떤 전반적인 분양가라든가 이런 걸 맞춰본 데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11호 대책이 나왔는데 김포는 빠졌죠. 수도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곡 쪽부터 시작해서 밀려난 분들이 있어요. 마곡 쪽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조만간 이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보시는 곳들이 대표적인 게 검단하고 김포 쪽이죠. 따라서 이런 11호 대책이라든가 최근 서울 쪽에 특히나 올해는 분양 물량이 진짜 없거든요. 계속 신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 특히나 올해 내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이런 신축들이 어떤 식으로 결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봐야 된다지 이렇게 봅니다. 일단 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요, 19일날 특공이 있고요, 20날, 21일날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호역은 충분히 도보 가능한 500m권, 김포시청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김포광역이 중요하다, 이 지역에 있어서는 그 얘기를 드릴 수 있고, 385세대 소규모 단지인데 특공이 151세대, 일반은 234세대입니다. 재정비지만 조합원이 없어요. 지난말 칸타빌도 그랬죠. 얘도 그런 단지. 최고 20층 9개동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20층인데 9개동이에요. 보시면 이게 단지인데 9개동이나 들어줍니다. 그리고 널찍널찍해요. 중간에 많이 비어있고, 그래서 세대수로 봤을 땐 소규모 단지지만 중규모 단지급입니다. 단지 규모 자체는, 넓이 자체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주는 29년 4월이기 때문에 대략 3년 4개월 정도 그래도 괜찮은 입주 대기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상제 적용 안 되고 전매 6개월만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 생각하시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얘 같은 경우에 투자 측면보다는 이쪽 김포 원도심 쪽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양가는 84가 6.3억에서 7억에 나왔고요, 101형이 7.6억에서 8.3억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본 분양가고, 확장비가 84는 타입에 따라서 1500에서 1800, 101형은 1800에서 190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은 5개 기준 790이기 때문에 확장비는 민간 물량답게 나온 거고, 에어컨은 조금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은 84A 기준 했을 때 3000 정도, 얘도 민간 물량에서는 그냥 기준선 정도로 나왔다. 물론 저희는 항상 고급 선택으로 다 넣어드리거든요. 얘도 그렇게 넣어드린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확장비하고 에어컨 하면 20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옵션 3000 포함하면 대략 5000 정도는 플러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에? 이 기본 분양가에. 따라서 84 같은 경우에 6.3에서 7억이라는 기본 분양가에 5000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나온 실질적인 분양가는 6.8에서 7.5억 선, 디폴트 7.5가 여기도 나왔습니다. 최고 풀옵션 했을 때 고층 기준 7.5까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84A 기준이고 타입에 따라 1, 2천 정도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일반적인 조건에 나왔고요. 평면도는 84가 3개가 있는데 A하고 C형은 포베이 판상에 마통풍에 알파룸이 들어가 있는데, 반면에 B형은 타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 84 말고도 101이라든가 더 큰 거 펜트도 있습니다. 141조. 근데 뭐 중심은 84니까 얘가 84A 기본형입니다.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 구조고, 알파룸이 꽤 크게 들어가 있어요. 작은 침실들에 비해서도 작지 않죠. 사실은 이쪽 알파룸이 좀 길쭉한 형태로 여기서는 이제 침실 1, 2에 비해서 좀 상당히 작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상당히 방 하나로 쓸 수 있을 만큼 크게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와이드 주방으로 쓴 것보다는 그냥 이거 알파 공간 살리는 게 추후에 좋겠죠. 대신 안방 쪽에 드레스룸이 조금은 작은 느낌이 들긴 해요. 84B는 타워형으로 나왔습니다. 얘는 알파룸이 없다는 거, 대신에 복도 끝쪽에 팬트리가 들어가져 있고, 거실이 주방하고 완벽하게 분리되는 어떤 구조 정도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 쪽에 발코니가 생각보다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4C는 다시 A처럼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 구조로 나와줬고, 알파룸이 역시나 크게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트리가 없는 대신 알파룸을 키워준 것 같아요. 84A나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측면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알파룸이 들어갔으면 84 평면도에서는 그래도 좋은 평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워형이 B타입인데 좀 빠지는 것 같고,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북카페, 세탁실까지. 근데 이게 소규모 단지잖아요. 300세대급, 400세대 좀 안 되는 소규모 단지인 거에 비해서는 잘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요게 커뮤니티인데, 보시면 피트니스하고 GX룸 별도로 잘 들어가줬고요. 골프 연습장이 좀 작아요. 2개밖에 없긴 한데 이쪽에 퍼팅존이 따로 들어가줬고, 그 다음에 런드리 카페, 이거는 이제 세탁실이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북카페, 교보문고 큐레이션, 즉 교보문고에서 맡아서 책을 좀 교체하거나 이런 겁니다. 추후에 계약을 연장하면은 계속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독서실 남녀 구분해서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전반적으로 소규모니까 단지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얘가 단지 규모에서 넓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카페 같은 거, 최근에 이제 카페 같은 거 많이 넣어주거든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점 좀 아쉽습니다. 카페 같은 게 들어가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실용성이 좀 높으니까 카페 같은 경우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하튼 세대수로는 얘가 큰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 들어가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는 1.3이 됩니다.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제가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1.3이 되는데, 얘가 대형 평형이 있잖아요. 101형들이 꽤 돼요. 84가 주력이긴 하지만. 그리고 펜트
밑에도 몇 세대는 있고 그렇다 보니까 1.3위대는 조금 부족한 느낌은 듭니다. 최소 1.4대, 5대 정도는 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00에서 84급에서 나오는 게 1.3대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 이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신풍초, 김포, 김포여중 등이 있는데 단지 옆에 초등학교 예정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4지구인데 이쪽 오지구도 들어가다 보니까 주위에 여기 학교가 예정돼 있어요. 다만 언제 개교하는지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신풍초를 가야 되는데 신풍초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잘 모르겠어요. 그 위성뷰를 보시면 이게 좀 다니기가 좀 애매합니다. 특히나 이쪽이 지금 뭐 개발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신풍초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직선으로 한번 재보면 한 600m권 직선으로 멀진 않은데 지금 이게 직선 뚫려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접근이 지금 좀 어렵다. 다만 후에는 초품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김포여중은 바로 왼쪽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김포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김포중학교가. 그러니까 여중은 좀 가깝고 김포중은 좀 멀다. 근데 뭐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 거리는 충분한 거리이기 때문에 김포여중까지는 500m권, 김포중학교까지는 한 900m권이거든요. 직선 거리로. 그랬을 때 뭐 중학교는 괜찮은데 초등학교가 초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풍초 나쁘진 않은데 바로 옆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게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공원은 김포 원도심 사후역. 뭐 김포 원도심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사후역 근처 잘 거쳐져 있죠. 그리고 풍무역세권도 더 커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삼형제, 호반, 프루지오, 그다음에 수자인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아래쪽에 프루지오 쌍둥이가 있어요. 얘네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심 상업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번 풍무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이게 좀 더 넓어지고 괜찮아질 겁니다. 여기 특히나 5호선 들어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W역세권 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하튼 이번에 들어가는 4호, 4지구 같은 경우에는 4호역 근처는 물론이고 풍무역세권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김포에서는 빠지지 않는 편의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도심 재정비는 이미 편의성 다 있는데 주택이 노후화되거나 낙후화됐던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신축을 넣어주는 거니까 편의성은 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얘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기 시청,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이런 거 다 이용할 수 있고 왼쪽이 상업지구예요. 중심 상업지구.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드러나죠. 가게들 들어서 있는 모습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다 오실 겁니다. 김포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따라서 편의성이나 교육 측면에서 초등학교가 현재 약간 문제가 있는 거지 특히나 추후에 초품화로 들었을 때는 얘는 교육 편의 측면에서 깔 게 없는 단지. 다만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커뮤니티라든가 주차에서 조금 감점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후상향이긴 합니다. 근데 이해는 가능해요. 뭐냐면 이번에 7.5, 7.65까지 갔어요. 사실 프루지오가 7.65까지 갔거든요. 최고 프로. 그랬을 때 얘네들이 근데 완판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청약 결과가 상당히 좋았죠. 따라서 얘네들이 되는 걸 보면서 그 가격에 냈어요. 7.5억 선에 내긴 했는데 문제는 호반이 여기 두 블록이 더 있어요. 여기에 정말 가까운 놈이랑 주상복합 정도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작지만 요게 하나 남아있고 수자인도 이쪽에 2차가 남아있긴 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했던 삼형제 단지에 비해서 분양가가 싸질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잘 됐으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얘가 그렇게 비싸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후상향이긴 한데 입지로 봤을 때 풍무 삼형제보다는 입지가 좀 빠지잖아요. 풍무 역세권은 더블 역세권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에 반해서 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얘도 4호역까지 거리라든가 시청역으로 대표되는 편의성 좋긴 한데 그래도 풍무 역세권 삼형제보다는 빠지거든요. 근데 분양가 같다. 그러면 얘는 후상향이 된 겁니다. 이 얘기는 풍무 삼형제 되신 분들은 좋은 거죠. 근데 후상향이긴 한데 이해는 가능한 게 이 뒤로도 후상향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역세권에 남아있는 단지 두 개는 물론이고 여기 계속 재정비 물량이 들어온다라든가 또 다른 데도 있는 거 김포분들 잘 아시잖아요. 걔네들 봤을 때 얘가 후상향이긴 하지만 이해는 가능한 정도 수준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일단 일감으로는 듭니다. 자세히 따져보면요 이거죠. GNI 같은 경우는 이번에 29년도 들어갔는데 6.8에서 7.5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4호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2018년도 들어간 아파트고 GNI이 들어갈 때는 11년 차가 나게 되니까 이제 막 구축으로 넘어가게 돼. 지금은 준신축이지만 그런 아파트거든요. 얘 삼형제 때 말씀드렸죠. 어디냐면 요 풍무역세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입니다. 근데 얘는 거리가 풍무역은 멀고 사후역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후라는 말이 붙어있잖아요. 단지명에도. 얘 같은 경우에 역시나 역까지 거리는 500에서 600m권. 이번에 들어간 GNI하고 유사하죠. 물론 아이파크이기 때문에 브랜드라든가 이런 가치는 있는데 문제는 얘가 18년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단지도 커요. 1300세대. 다만 주차는 뭐 1.1대급이라서 좀 그런데 얘 보시면 지금 84가 6억 2천, 6억 3천 요 정도 나가요. 6억대 조금 넘어선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써놨어요. 6억에서 6억 3천
3천 정도 나간다고. 전고점은 7억 2천에서 7억 3천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10년 차가 나게 되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10년 차 나게 될 아파트의 역과세 거래라든가 이런 건 유사한데 그 전고점 가격 정도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비싸게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뭐가? J&Im이. 사실 이걸 갖고 풍무 삼형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풍무 삼형제가 결코 비싼 게 아니었다고. 7.5억선에 나왔던 게. 그 풍무 삼형제가 요겁니다. 요거. 여기 풍무 호반 푸르지오 수자인 28년에서 29년 즉 J&Im하고 비슷한 시기 들어갔는데 7억에서 7.5억이 나왔거든요. 유사하게 나왔는데 얘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삼형제가. 그래서 경쟁률도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풍무 쪽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밑쪽에 풍무 쌍둥이 있어요. 똑같이 푸르지오라서 쌍둥이라 그런 거예요. 연차는 조금 있습니다. 1, 2년 차. 즉 이번에 들어간 삼형제에 대응되는 요 밑에 있는 얘네들도 풍력 가깝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가격이 어떠냐면 6.2억에서 7.2억 선입니다. 즉 얘 가격 비슷해요. 뭐가? 이번에 나온 J&M 가격이. 근데 얘네들은 전고점은 8억 선을 뚫었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각각 16년, 18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나 J&M 들어갔을 때는 10년에서 13년 차 정도가 나게 되는 구축으로 막 넘어가야 될 아파트들인 거고. 다만 푸르지오죠. 브랜드는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미리 파크리브 우미파가 있어요. 제가 시즌2에서 보여드렸었죠. 6.5에서 7억이었습니다. 얘는 이 사후역에서 하나 더 가면은 거기가 걸포 북변역입니다. 거기에 딱 역 붙어서는 오브센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금 거리 있게 우미린이 들어갔었는데 이 오브센트 전에 얘가 분양됐어요. 우미린이. 근데 그때 최고 프로 84 기준 7억대 나와서 사람들이 야 무슨 7억대냐 지금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괜찮을 거라고 그랬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한매자라든가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 2단지 수영장도 있는 이런 거 비교해 보고 역광거리라든가 추후 개발 같은 거 특히나 풍무역세권 개발 같은 거 봤을 때 7억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욕은 좀 먹었어요. 근데 잘 됐잖아요. 그 다음에 오브센트는 당연히 잘 됐고 그런 단지인데 이 2년 전에 분양을 했었는데 만 2년은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7억까지 갔었거든요. 이거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북변역은 풍무역세권과 다르게 역시나 김골라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뒤쪽 감정역 쪽으로 5선이 들어오게 되면 그 5선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5선도 결국 풍무역 거치는 거거든요. 즉 김포 북변역 근처와 이 사후역 근처는 아주 큰 차이는 저는 안 난다고 봐요. 입지 자체로는 단지 구성 여건이라든가 커뮤니티 주차 같은 거는 이제 차이가 나서 가격이 구분이 될 텐데 뭐랄까요? 입지 자체를 보면 사후나 북변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년 전쯤에 분양한 우미린이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변역까지 오브센터와 다르게 아주 가깝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대략 600m, 먼 쪽은 좀 더 멀고 물론 먼 쪽은 감정역 홈플러스 쪽이 가까워지긴 하죠. 그쪽이 600m권이니까. 여하튼 그렇게 봤을 때 사후역까지 거리나 이 김포변에서 북변역까지 거리나 큰 차이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년 시차를 두고 이 정도 가격이 나온 건 나쁘지 않다. 다만 최근에 풍무 삼형제가 이 가격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 대비했을 때 비싸 보이지만 그거는 풍무 삼형제가 쌌던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풍무 삼형제 영상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 50년 차 대비 즉 0.8, 즉 8천만 원 정도 높게 나왔다. 이 4, 50년 차 뭡니까? 사후 아이파크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6억에서 6억 3천인데 6.8억에서 7.5억에 나왔으니까 대략 1억 정도 비싸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전고점 대비해서는 비슷하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무 쪽이 10년 차 푸르지오 형제 말합니다. 16년, 18년에 들어간 풍무 푸르지오하고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인데 얘네들 현재 가격이랑 유사하게 나온 거죠. 그렇죠? 한 2, 3천 비싸게 나온 건데 전고점에 비해서는 비싸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북변 쪽의 신규 분양들 뭐 우미린 파크리브나 오브센트 있었잖아요. 걔네들에 비해서는 5천만 원 정도 비싸게 나온 건데 프로 기준 했을 때 뭐 그렇게 비싸게 나온 거냐. 사우지나 이미 입지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풍무 삼형제 신규 분양하고는 유사하죠. 이번에 나왔던 호반 푸르지오 수자인하고는 유사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J&Im이 비싸게 나왔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삼형제가 싸게 나왔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영상 올려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우민이라든가 북변 쪽에 비해서 이 풍무 삼형제가 싸게 나온 거잖아요. 입지는 풍무역 쪽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크게 안 올랐단 말이에요. 분양가가 이번 삼형제 나왔을 때. 그렇게 봤을 때 풍무 삼형제가 싸게 나온 거고 J&Im은 어느 정도 맞춰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감정역 쪽에 들어갔던 칸타빌 얘하고는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얘는 이제 홈플러스 쪽에 5호선 개통되면 괜찮은 놈인데 여하튼 이번에는 좀 외면을 받았지만 더나 얘는 30년 다 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29년 12월이라 나쁘지 않았는데 얘는 미분양이 나긴 했는데 아마 쉽게 완판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J&M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번 삼형제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투자가치평가는 이렇습니다. 김포 북변 풍무역의 분양 물량들이 일단 선전했습니다. 북변 쪽에 있었던 우밀이라든가 아니면 오브센트가 잘 됐고 풍무역 쪽의 삼형제들은 상당히 높은 경쟁률로 완판들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김포의 21년 정고점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나온 분양가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최근에 삼형제도 그랬고 칸타빌도 그랬고 우밀인 때도 두 시즌 전에도
제가. 그거 괜찮은 거라고. 왜냐면 김포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 나오는 분양가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아직 정보점 조금씩은 제가 중소형에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김포 쪽에 대해서 여하튼 아직은 84에서 많이 치고 올라가는 애들 없어요. 대표 중에 한매자잖아요. 한매자가 되게 좋은 애인데 걔가 아직 치고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이런 분양들까지 있다 보니까. 근데 조만간 이제 많이들 오를 겁니다. 김포 쪽도. 풍무역세권에 밀리는 거 맞습니다. 풍무역세권 이번엔 삼형제에 밀리는데 근데 분양가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떠나간 버스죠. 그걸 말씀하셔봐야 의미는 없습니다. 풍무역세권이 싸게 나왔던 거예요. 제가 이 세 단지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뒤에 나올 놈들, 이 호반에 두 블록하고 수자인 두 번째 블록이 있는데 얘네들이 과연 그렇게 싸게 나올까? 물론 얼마 뒤에 나온다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시차를 좀 두고 나온다면 얘네들이 상당히 올라줘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그나마 지금 계획이 좀 돼 있는 건 호반 쪽은 모르겠어요. 호반 쪽은 워낙에 이런 거 있으면 늦게 됩니다. 돈이 될 때 내야 되니까 민간이고 당연한 거죠. 근데 한양 그라센트 2차는 수자인 2차는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 1단지 얼마 전에 했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분양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이번에 워낙에 잘 돼 있었고 아마 4, 5 이번에 JNIM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풍무역세권이 후상에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미파에 얘가 있었죠. 우미림 파크리브. 그거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상당히 욕을 먹었는데 지금 그 우미파에 비해서 그 당시 우미파 잘 됐고 그 우미파에 비해서 얘가 그렇게 높은 거냐.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럼 분양가 5천 정도 차이 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얘 괜찮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싸게 나온 건 아닌데 비싸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게 나온 것만 기다리시거나 고르시려고 하다가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지만 않으면은 신축은 들어가는 게 이렇게 나쁜 시기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 괜찮다. 투자 가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김포 원도심을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김포에 주거 하셨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냐면 여기 구축 많거든요. 김포 쪽에. 그런데 갈아타기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들 놓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미분양이 난다면 얘가 미분양이 날지 모르겠지만 미래가치는 풍무역세권과 검단의 상승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저는 인천 전망편 보여드리고 하는데 물론 김포도 다룰 겁니다. 당연히 다룰 거예요. 제가 분양가 중에서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던 게 김포거든요. 그리고 김포는 뭡니까? 검단하고 일종의 호환관계에 있어요. 검단을 갈까? 김포를 갈까? 김포를 갈까? 검단을 갈까? 왜냐하면 이 서울 접근성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공철이 낮다라고 하시는데 계양역에서 얘도 김포광역 가서 공철 타잖아요. 나중에 서광급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른데 서광급이 검단만 들어온 건 아니고 김포 다른 쪽이긴 하지만 이번 분양 말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김포와 인천의 검단은 인천의 다른 쪽 말고 검단은 일종의 호환관계에 있는데 문제는 검단이 지금 아시겠지만 아라역 근처는 8억선을 터치했고 중앙역 쪽은 9억을 이미 터치했어요. 그 얘기는 김포 쪽도 지금 신규 분양이 7.5억선의 최고 풀업 최고축으로 싼 거는 6억대 아직 있는 거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나쁜 거냐? 라고 보신다면 저는 괜찮은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풍무역세권이나 검단이 이후에 더 상승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GNIM이나 지난번에 나왔다가 물먹은 칸타벨이나 얘네들의 분양가가 마냥 안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 안 돼서 그렇지만 김포의 개발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인천만큼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사실 검단도 김포 땅이었고 그렇죠? 특히나 서울의 신축 부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나 심할 텐데 그렇다고 서울에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서울은 재정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김포는 지금도 검단과 더불어서 서울 서부 지역의 접근성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그리고 마곡은 20억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 비해 상당히 싸단 말이에요. 검단이나 김포가. 따라서 서울 쪽에 부족한 물량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김포의 준신축이나 신축도 이번에 분양하는 애들이 먹을 거고 여차하면 더 많은 단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분양가가 그렇게 높다라고 평가받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 평을 냈습니다. 신축으로. 이게 뭐냐면 이쪽 마곡이나 이쪽 잠깐만 보시면 마곡 엠벨리 7단지입니다. 17, 8억선입니다. 뭐가 지금 84가. 보시면 이렇잖아요. 올라가고 있죠. 이거 18억 3천. 작년 가을이에요. 더 올랐을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18억 9,500. 19억 찍었네요. 10월달에. 더 올랐을 텐데 지금. 최근에 거래가 아예 없네요. 올라갈 때 잘 거래 안 하시죠. 더군다나 뭐 규제도 묶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 막 지금 물론 좋은데요. 9호선 바로 옆에 있고 17, 18억 선이고 실제도 계속 상승 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좀 거리 먼 애들도 이미 뭐 12, 13, 15은 뚫은 것 같고 딱 보시면. 따라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텐데 어디에? 검단이나 김포에도 미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십니까? 김포 여기에서 신축에 가 있으셔야 됩니다. 구축도 오르긴 오르는데 느리고 더딥니다. 그리고 폭도 작아요. 따라서 지금 분양 물량도 많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갈아타기도 일어나고 이럴 텐데 되도록이면 신축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칸타빌라든가 이런 애들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4호, 4구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얘도 만약 이제 미분양이 나와서 내가 유주택자인데 갈아타기를 신축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잘 안 생긴 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전매 제한 금방 풀리는 애들은 만약 내가 기존 집 팔고 그 분양권 살 수 있으면 사서 들어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는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인천편에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 강남발 어떤 상승이 2급지들, 서울의 2급지지만 상당히 높은 데들이죠.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 미치고 있고 경기도 1급지에는 이미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더 미칠 것 같은데 과천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다음 분당 쪽 미칠 것 같은데 결국은 김포나 검단 쪽으로도 와요. 왜냐면 김포 검단은 그 지역 김포와 인천 내에서 비중이 그 지역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애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서울에 물량을 받으려고 만들어진 애들이거든요. 그럼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쪼쪼히 보셨지만 20억을 향해 가는 마곡에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러면은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잖아요. 20억 되면은 3분의 1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좀 눈길들이 올 텐데 그때 어디에 신축이나 아주 준신축들에 제일 먼저 눈길이 올 겁니다. 그랬을 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풍무역세권이라든가 이 4호 사지구라든가 북변 쪽이라든가 칸타빌 미분양 같지만 얘네들 괜찮은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내가 김포에 이미 거주하고 있고 신축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 여기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비도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 안 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3, 4억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동안 자금을 조금 모아 놓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신축을 만약 잡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분양권이든 아니면 미분양 난 애들을 그런 것들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 평이 신축으로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울 쪽이나 이쪽에서 넘어오는 분들은 알아서 넘어오실 거고 이 김포 내에서 지금까지 사셨었고 지금도 김포 쪽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신축으로 가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신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서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세부 상황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한 과정에 잘못 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오늘은 스피드 분양가로 다뤄드렸어요. 사실 이거 자세히 다뤄드려야 되는 단지인데 워낙에 분양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걸 또 어디는 빼놓을 만한 단지들이 아니더라고요. 얘도 당연히 그런 단지고 그래서 조금 빠르게 다루다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조금 짧게 다뤄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기존에 얼마 전에 풍무역세권 영상 3개 다 있잖아요. 그거 꼭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걔네들은 길게 찍어드렸거든요. 재작년 거뭐 우미린 파크리브나 또 그 뒤에 있던 오버센트나 다 해드렸었어요. 그런 거 찾아보시는 것도 저희 채널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김포라고 검색하시면 다 뜰 겁니다. 풍무라던가. 마지막으로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부정적으로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을 올려드릴 건데 여기 들어오시면 뭐 광고하는 데 아니고 특히 오늘같이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들어오셔갖고 야 너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예를 들면 칸타빌이 그렇게 안 된 이유랑 얘랑 비슷한 거 같지 않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 생각 같은 거 말씀드리는 그런 공간 이렇게 보시고 들어오셨다가 그냥 질문 던지시고 답변 받고 나가시면 되는 그런 방입니다. 그냥 소통을 위한 방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하튼 최근에 분양이 많고 분양들이 더군다나 괜찮은 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초라서 그런가? 공공도 괜찮은 애들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검단 쪽에 잔여 물량으로 나오는 중앙역 쪽에 AA21이 있어요. 거기 중앙역 지금 9억 터치했는데 이번에 잔여 물량 나오는 게 4억대 일단 기본 분양가 나왔거든요. 84형이 당연히 완판되겠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김포 얘기도 좀 꺼내지 않을까 싶어요. 중앙역 위쪽에 있습니다. 즉 김포하고 맞닿아 있는 단지거든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